방해를 놓습니까? 이렇게 방해 나서 당신들에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절대로 앞으로 정권 안 뺏겨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 안 뺏깁니다. 계속 갑니다. 우리도. 나도 이해찬처럼 50년 집권합니다. 50년. 박사님, 요게 세종문화회관 여기 미술관 앞이거든요. 아하.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목포 분들이. 세상에. 예. 목포.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기 저렇게 예. 멀리서 와가지고 예. 연남 앞에도 못 오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왜 약속을 어기냐 이거죠. 왜 약속을. 25,000명 이상 모이면 모든 차량을 다 막아주기로. 아니, 사회수석님이 우리 교회 와서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막 따져보니까 사회수석은 또 그럴 힘이 없대. 참난. 자꾸 이 핑퐁 게임 하는 거야.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뭐. 누가 힘이 있어, 누가? 누가 힘이 있냐고 도대체가 말이야. 그거 자치경찰제가 있어가지고요. 자치경찰제가 되면 저 위에 지시도 안 따른대요. 그러면 자치경찰은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 장애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세훈한테 책임이 있네. 점수 나가지고 말이야. 큰일 났어야지.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대박이 났고, 이 혁명은 절대로 이제 누구도 이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열차는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벌써 혁명은, 이건 벌써 4년 전부터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이 불길이. 이걸 누가 사람의 힘으로 이걸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통일은 이미 됐다고 보고, 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먼저 말을 하는 분이 제가 그 선지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통일은 이미 됐다고 보고, 예수 한국 100% 예수 믿는 나라 된다.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은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선물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다 드렸잖아요. 첫째 뭐냐, 원가 주택. 예. 25평 네네. 아파트. 네.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전 국민에게. 참 그 정책을 보면 네. 우리가 그 이 자유통일당에서 내세우는 그 전 목사님 하는 걸 보면 네. 그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의 단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 그 황장수 그 소장님은 내가 한 10년 전부터 사실 간접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셨는데, 네. 그분은 성격이 아주 깜찍해요. 네. 그분은 뭐 부풀리거나 또 뭐 과장되게 표현하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네. 그분은 그래서 같은 유튜브 쪽에서 하고도 잘 못 어울려요. 왜냐하면 원체 저 강직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이 그 자기가 이 독자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 해서 정당도 만들었는데, 네. 당원이 거의 이제 2만 명 가까이 네. 돼요. 2만 명인데 이게 이걸 해체하고 이걸 자유통일당으로 전체 다 이걸 다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대단한 하고 있고, 결단이세요. 당비가 한 달에 3억 들어오는데, 누가 3억을 기증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3억 이것도 다 우리 당으로 합치겠다. 네. 그러면 그럼 뭘 해드릴까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몸도 안 좋고 어떤 정치적 욕심도 없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수용만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뭐 너무 좋은 거야. 원가 주택. 그리고 어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거제도에. 네. 거제도에 포천에서 지은 아파트가 25평이 아니고 30평 이상짜리가 지금 현재 2억 9천에. 1억 9천까지 떨어졌다고. 1억 9천. 네. 아니 그러면 그 포천에서 그 믿지고 팔겠습니까? 솔직히. 그 기업인들이 최소한도로는 원가 정도는 계산해서 하겠죠. 이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저 돈 좀 생기면 저 거제도에 가서 그 1억 9천짜리 아파트 30평짜리 한 10개를 사. 근데 목사님 어저께 말씀할 때 뭐 지방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한 건 서울 인근에도
이게 이제 아니 근데 서울이나 지방이나 건축비는 같잖아. 건축비는 같은데 땅이 문제죠. 땅이 문제인데 그 네. 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음. 이제 그거를 대안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57년 만에 그린벨트를 깼잖아요. 네. 울산에 가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57년이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묶어놓은 이 그린벨트를 드디어 깼단 말이야. 그린벨트를 다 전국에 해제한다. 이거는 진짜 윤석열 아니면 그 말도 못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1억 300평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황명수 소장님이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이 됐습니까? 빠르면 3년도 됐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늦어도 5년 안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결혼 안 한 사람부터 결혼하면 먼저 준다 하면 3년부터 그럼 공급을 하면 결혼을 하면 애새끼가 나와야 애셋 나면 한 35평짜리 준다. 그러면은 서로 평을 또 올려준다. 올려주는 거죠. 이야 그리고 뭐 참나 이거 아니 이번에 목사님 우리 중구에 7아이를 낳은 집이 있거든요. 그 7을 넣었는데 우리 구청장이 갔다 온 게 뉴스에 나왔어요. 1,000만 원 줬는데 그런데 그 어느 회장님이 가서 1억을 주셨어요. 와 여기도 순공교회요 12지파를 낳는 아 그래요? 이영 목사님 나한테 자랑했어요. 네. 12명 나한테 그 교회에서 상금을 줍니다. 교회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절감의 시대도 이것도 해결될 수 있고 결혼만 시켜놓으면 뭐 애는 낳게 돼 있고 거기다가 이야 종신연금 있잖아요. 또 하나씩 다 받아간단 말이야. 종신연금 이건 장길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을 준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 그러면 자 25평 아파트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오죠. 공산주의는 뭐냐? 왜 전라도를 이 고립을 시키느냐? 이렇게 가련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넣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 이제 꿈꾸지도 말고 내가 볼 때 주사파 애들도 다 전향해서 돌아올 것 같아. 왜? 주사파는 25평 아파트 안 는다. 그래 봐요. 네. 누가 주사파겠어? 그렇죠. 또 목사님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기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오신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두 가지 선물은 여러분 손에 이미 딱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 주택 25평짜리 아파트 이거 3년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이게 국가가 최저 금리 0.몇 %짜리로 국가가 약 한 1억 5천 내지 2억만 대출을 해주면 이거는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거기에다 또 사교육비 폐지. 그렇죠. 네, 사교육비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교육비를 폐지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저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경제 생태계를 다 뺏어갔더라고요. 다 뺏어갔어. 그리고 국가의 빚만 자꾸 올려놓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 빚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연금제도 이거 참 전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성공하면 전 목사님이 아이디어 낸 거니까 전 목사님이 한 거고 아니 성공하면 실패하면 또 이것을 프로그램을 또 제가 제공했으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게 성공하면은 목사님의 아니 성공 실패는 이미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이거는 현실화 이제 되는 시간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 거의 곧 이제 이게 터질 이 사교육비가 1년에 25조란 말이야. 25조인데 이건 사실은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우리 황 장모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야. 왜냐하면 강남에 사니까 이거 사교육비 때문에 이거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사를 몇 번 하셨나요, 장로님? 그러니까 전도 생활 빼고 36년 생활 하면서 거의 한 40번 했습니다. 이사를 40번 이사를 하니까
뭐 학원 보내고 애들 뭐 다들 그 한 전반 번도 보내지 없어요. 보낸 적 없죠. 이야, 근데도 애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회계사도 하고 그또 이제 결정적인 게 네. 제가 이제 계속 아이들이 우리 군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주말 부부로 네. 아빠가 이제 부대가 있고 엄마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하고 이제 우리 최원사는 함께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전학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전학을 뭐 몇 번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다녔습니다. 제가 되는 때까지. 아, 우리 아이들이 아마 초등학교를 4번 그거 했을 겁니다. 근데 학원을 어디 넣었어요? 그런데 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네. 제가 이제 대령 진급하자마자 네. 원주 일본 사령부로 이제 갔는데 네. 그 원주 고등학교가 시험 쳐서 들어가는 그때 몇 개 남지 않은 평균화된 상태에서 네. 다 이제 별 그에 차이가 없어졌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시험 쳐서 두 놈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주 고등학교는 3년간 약간 그 밤 10시 11시까지 네. 학교에서 아이들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우리 정말 이거 학원들이 공교육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옆에 하면은 내 새끼 또 뒤죽일까 싶어 또 합니다. 이게 지금 사교육 이런 학원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좀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는데도 애들이 잘 커서 지금 다 최우수 지금 자기 분야에서는 뭐 네. 그 미국에 그 지금 있는 둘째 아들은 회계사죠. 예, 그 USC 나왔나요? 예수스는 네. 저는 아, 육사에 보내려고 했는데 네. 육사에 다 합격선까지 가서 마지막 인터뷰 놔두고 네. 이제 형도 목사 어. 아빠도 군인이니까 돈하고 관계없는데 지가 형의 목회를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아, 갑자기 이놈이 제가 미국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면접 보러 안 가버렸어요. 일단 저 면접 보고 네. 해 학원 안지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이놈이 그러면 또 결심 흔들린다고 아예 안 가버려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정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자꾸 그 사교육비 없앤다, 학원들 다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손주들이 지금 강남에 안 살고 미국에 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는요 우리나라가 뭐 옛날부터 교관이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가장 지금 잘못된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특히 정교조 교육감들, 정교조 선생들이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손주들 지금 뭐 5명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걸 보면은 미국은 초등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서로 어울리게 하고 놀아. 근데 인성을 교육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그거 하고 아니 고등학교까지도 그래. 보면 네. 느슨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 한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대비하는 공부에 아주 네.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네. 강남에 사시는 분한테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다 깜짝 놀랐어. 500만 원이 돼. 맞아. 한 달에 그래서 500만 원 들어요. 어떻게 500만 원을 그러면 감당하냐 그랬더니 첫째 원어민 선생님한테 영어 배워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200만 원. 그 다음에 또 학원, 수학 또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애들을 보면요. 그냥 수학은 무조건 1등이래. 왜냐하면 배울 것도 없다 그래. 수학은 무조건 1등이고. 그래서 하버드도 가고 좋은 대학을 다 가는데 문제는 1학년 지나면 절반 다 포기합니다. 지구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중심으로 갖춘 게 아니라 인성교육에다가 자세에다가 기초교육, 그 다음에 체력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나가 미국서 중고등학교 했는데 미국 애들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게 뭐냐, 체력이라는 거야. 체력. 그렇죠. 체력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대학에 딱 본게임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희룡 장관이 가난한 그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그 수석했잖아요. 전국 수석. 전국 수석 했잖아요. 근데 그 원희룡 장관 제가 좀 아는데 학원 다니니까 학원 갈 돈이 있어야 학원을 가죠. 완전히 학원이 어딨냐고. 그리고 또 사법고시인가 뭐 서울대 법대도 수석했고 다 수석했는데 그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냐, 아버지로부터 정신을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책을 사교육비는 문제는 없앤다. 그게 이제 그 뭐가 되냐면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시 2시면 다 끝나요. 그러면 2부제로 운영하면 네. 이게 사교육비를 사교육을 폐지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가서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하는 게 보육교육비.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유아원과 유치원 이런 데도 보육교육비도 사실은 헛되게 저 돈 나가는 거 빈둥빈둥 노는, 아니 저기 막 직장에서요 혜택 부려가지고 해고를 당하게 해서 실직수당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18,000명인데 조금 있으면 최초로 2만 명이 돌파될 것 같습니다. 최초로 18,000명 왔네. 네, 최초로 18,000명 왔는데 자, 지금 박차를 가해서 오늘은 최소한 10만 명 가보자고요. 10만 명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00만 명 가고, 그 다음 주에 1000만 명 가고 한번 해보자고. 혁명입니다. 이제 혁명. 아니 여러분 어제 아파트 한 채 선물로 다 가지고 가서 또 종신연금 한 달에 100만 원 상태 가지고 갔으면 이런 일은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전달하세요. 전달하시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강화문 집회 왔다 가신 분들이 희망을 보시고 지금 뭐 18,000명 들어왔는데 오늘은 빨리 확산했어요. 지금도 전화를 계속 하시고 빨리 이 운동에, 야 아파트 탈래 안 탈래 이렇게 전화하시라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돈 100만 원씩 탈래 안 탈래, 탈라면 빨리빨리 여기 저 방송에 들어와. 방송에 들어와서 회원에 가입해. 전에 목사님 제가 원희룡 장관 계실 때 한번 만나 뵙고 교회 부지도 사실은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면 예배당도 하면서 그 위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아니면 도심지 안에 있는 거는 청년 일자리 사무실도 교회가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중구니까, 서울 중구의 본판이니까. 거기서 한 30층 허가해 준 거라면, 그럼요. 아니 본당하고 교육관 밑에 밑에다 3층 정도만 네. 쓰고 네. 나머지 뭐 저 27층은 다 청년 주택으로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교회도 뭐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좋고.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린벨트를 지금 지방은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교육이나 이런 걸로. 서울 시내에도요. 소위 자투리 땅, 거기는 나무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 앞으로 도로가 크게 났어요. 네. 땅이 잘라졌어. 그런 자투리 땅에 땅들이 나무도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래도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에서는 농사 못 짓게 해요. 근데 땅은 비어 있어.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딱 찾으면은 맞아. 서울 시내만 해도 엄청난 땅을 엄청나요. 그 뭐 세곡동이라든지 뭐 저게 뭐 아니 솔직히 강원수 목사님네 예배당이 몇 평이에요? 그 땅. 우리가 2,750. 그럼 거기다가 용적률만 올려주면 뭐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나아. 그렇죠. 용적률 올려주면 그럼. 승수차 놓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있는 데가 보은병원 쪽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거기도 보면 그 1차산이라는 데가 있어갖고 딱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보은병원 쪽은 그냥 땅이 이 그린벨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놀고 있어 이 땅들이. 근데 그런 데를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까 그 도지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것들을 저기 막 2만 명 갑시다, 2만 명 갑시다 구호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민혁명입니다. 이게 혁명. 그러니까 종교 부지도 네.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지면 청년 주택뿐만 아니라 또 요즘 우리 요양병원들 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용지에도 용도를 조금 더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교회도요. 제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제일 문제가 지금 집 안에서는 주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공공 건물로 종교 시설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린벨트 안에 종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그 복잡한 데서 나와가지고 쉽네.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도 단순해야 되니까 네. 두 포스트 기둥, 하나는 뭐냐, 원가 주택 25평짜리 전 국민에게 보급한다. 네. 이거 첫째. 두 번째 뭐냐, 종신연금 네. 이거 100% 지급한다. 사교육 이 두 제대로 개를 포스트 세워놓고 그 다음 밑에 부제로 사교육 폐지한다. 보육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양병원. 네, 그렇지. 요양병원 예. 그것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서 이제 우리가 선거 공고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을 줬고 아따 종이값만요 계약금만 8억. 지금 전 목사님이 엄청나게 돈 쓸 때니까 좀 돈 있는 분들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워싱턴 DC 쪽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그 마약한 사람들을 데려다 보호하면서 그들을 마약을 해결하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족이 딸려 있고 애들이 딸려 있는. 그래서 아이들 보육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취하고 일자리를 주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 요양병원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는 데가 세이버 교회예요. 저도 가봤어. 저도 가보셨죠?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이 자유통일당의 정책을 보면 그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자본주의를 쉽게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이런 주택 문제라든지 연금제도라든지 사교육비 폐지라든지 호스피스 병동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정책을 가진 당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교육도 하고 보육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다 했잖아요. 병원도 하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이제 좌파들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런 기능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못하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공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자유통일당이 목사님들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맞아. 이번에 확실하게 자유통일당을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걸 법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51석만 우리가 들어가면 이미 30석 정도는 확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1000만만 조직이 딱 되면 바로 이제 거의 뭐 30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에서요 우리 당 쪽으로 오시는 분 이종혁 의원을 비롯해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네네. 수도 없이 많고요. 현역 의원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지금 물꼬만 트면 네. 물꼬만 트면 뭐 일로 많이 오죠.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번에 거기서 컷오프 잘린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선거하기 전에 원내 교섭단체가 먼저 이루어질까. 와. 20명만 현역이 와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네. 물꼬인데 이제 그 동안에 언론에서 프레임을 우리 씌워놔가지고 굉장히 뭐 전 목사님 극우고 뭐 이런 거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사실은 전 목사님 옆에서 같이 일해보지만 전 목사님 절대 극우 아니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약자의 편에서 도우려고 하는 그거를 위해서 애써온 거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뭐 돈 펑펑 써가면서 이거 누가 하라면 하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거는 전부 다 북한의 지시예요. 북한의 지시고 한국에 있는 언론은 평양의 중앙통신의 지부입니다. 한국 언론이 다 앵무새처럼
북한의 지시대로 방송을 하는데 그거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그러고 아니 그거가 뭐 어제도 폭력 사태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그 자기들이 극좌니까 우리에게도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 뭐라고. 근데 이번에 그 이종혁 의원이 나와서 한 말이 딱 그 좋은 말을 했어요. 뭐 이야기했냐면 다 좌파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웰빙 정당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당은 자유통일당이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맞아요.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이종혁 의원이 기자회견 한 후로 네. 저 부산 쪽이 뒤집어졌다. 혹시 그 방송실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하는 내용만 혹시 저 따로 편집돼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이분이 폭탄 선언을 시작하니까 이제 막 진짜가 흔들리는 거야. 흔들려서 우리가 51석 들어가면 대통령께서 당정을 옮길 것 같아. 아니 근데 전 목사님 네. 내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우파가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들의 우파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을 보면 그 우파의 정신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우파의 그 국민의힘을 보면서 야, 저 당은 정신 빠진 당이다.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 빠진 당 아닙니까? 맞아요. 제대로 우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이종혁 의원 마침 기자회견 하는 거 이게 이게 우파의 정신이 뭐냐 딱 짚더라고요. 한번 딱 들어보세요.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이재명을 법정에 세워 사법 처단하라는 준엄한 국민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웰빙 보신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저는 나갑니다. 원칙도 없는 불공정 공천을 주도해 윤석열 정권을 박한낼 공천 밑그림을 그리는 한동훈과 정부 주사파들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파탄낸 민주당 이제부터 바위에 계란을 치더라도 정력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치개혁 전쟁을 한판 하실 생각입니다. 동북 주사파를 앞세우는 민주당 공천이야 성급 가치도 없다 치더라도 국민의힘도 애초 국민 앞에 공언한 공정 공천의 대국민 약속을 짓밟고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을 중시권은 운동권 인사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입니다. 또 저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행동하고 투쟁하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오늘 선언합니다. 오늘 제 탈당과 함께 너와 뜻을 같이 하는 1000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공방 탈당을 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 결사체 자유통일당이 저에게 제안한 22대 총선 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지역 총선의 자유통일당 승리를 위해 전지역 후보 출마를 목표로 부산 총선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가나돈 태극기 애국세력 여러분, 옥포석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망국정당 민주당과 웰빙 보신주의 국민의힘의 정치 폐악질을 척결하는 선거혁명 정치혁명을 이루어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 세력을 여의도 국회에 세웁니다. 저의 3대 국민 약속은 이재명 사법 처리, 두 번째 국민의힘 심판, 세 번째 윤핵관 아바타 후보 척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폭탄을 이제 쏘아 올렸더니 오늘도 전현직 의원이 3명이 저를 만납니다. 이게 지금 뭐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것은요, 이거는 한동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동훈이. 아니, 어떻게 한 개인이 한 사람이 공천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건 후제국 필리핀만도 못하는 얘기. 필리핀만도 정치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이가요 거의 뭐 통진당 수준. 통진당이 뭡니까? 거의 간첩 세력. 완전 진보다 저 이석기 당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요 선거 이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 30명 정도만 이 데리고 들어가면 간첩 수준에
들어가면 이건 국회의원 270명 엎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가. 30명 가면 국가 비밀 다 뽑아낼 수 있잖아요. 비밀이 아니라 내란을 익힐 수 있다. 내란을 익힐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 이석기가 미리 한번 대응 연습을 해봤고. 어제도요 한동훈이가 김영주를 만나가지고 입당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 아시는구나. 네, 아 입당하라고 했어요. 그 완전히 그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4선인가 5선인가 했어요. 네.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이분은 평생 좌파잖아요. 평생 좌파죠. 그런데 이 사람 뼛속까지 좌파인데. 나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근데 한동훈이가 아니 이제 운동권을 전결하겠다는 것을 좌파 전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 한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비빔밥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느냐? 선거 끝나면 좌파 정당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네. 이걸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제 좌파들하고 연대해가지고 한동훈이가 거의 개인 원천을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것도 당 대표를 세상에 정치가도 아닌 그 당 직원을 당 대표로 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용산을 포위하겠다는 거죠. 용산을 포위를 해서 결국은 나는 선거 끝나면 바로 이 국민의힘 정당은 중좌의 정당이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님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이 한동훈 정당에서 오히려 물고 이미 벌써 증거가 나왔잖아요. 김경률이가 저 김건희는 뭐 목을 단두대에 잘라야 된다 하니까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냐? 국민의 70%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아니 우파 정당의 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하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똑똑하면 늘 왕 장군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똑똑하면 이런 짓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1638만 명 1640만 명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윤석열을 찍었던 1640만 표는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유우파들은 이승만 건국할 때는 자유당 몰빵 때렸어요. 그냥 무조건 몰빵이야. 몰빵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찍었습니까? 공화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무조건 몰빵 때렸거든요.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 다음 한나라당. 그 다음에 무슨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정당인데 이게요 완전히 이게 중자로 가버렸어요. 이번에 한동훈에 의하여 옛날에는요 중도에서부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도거렸고 김기현 대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결국 정치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표할 때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 국민의힘 정당만 믿고 또 본능적으로 전라도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는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다니까. 아니요. 전라도도 이제 변했다니까. 변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번에. 아니 근데 1900 이제 2000 곧 갈라 그래 지금. 2만. 이야 이게 완전히 혁명이 진짜 시작이 됐네. 근데 목사님 왜 한동훈하고 김경률이가 못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나 알아요. 이거 알죠? 그러니까 이 김경률이는 회계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이는 기업가들을 잡아들이는데 김경률이랑 같이 했어요. 자 그거는 네. 원천적으로 네. 내가 이걸 다 조사를 해봤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는 성격이 극박이에요. 네. 자 윤석열은요 호탈하다. 호탈하니까 사람이 좀 감정이 있고 이번에 장동 목사 같이 이렇게 약간 어떤 자기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네. 했다. 그래서 이낙연을
만나서 합당한다. 그런 말을 전문가를 시켰다며.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건 사실은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왜냐하면 만나게 해달라고. 이낙연을 이용을 해야 지금도 나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당신 실력으로는요 한석도 못해요. 못하니까 아니 그렇게 정치를 전공하신 분이 모르십니까?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미를 하세요. 도우미하면요 정권 바로 그쪽으로 넘기고 한동훈한테 안 줘요. 이낙연한테 준다니까. 근데 그 대신에 공로를 끼쳐야 돼. 공로를 끼쳐야 되는데 저는 참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야. 그렇죠. 몰라야 되는데 말이야. 모르고 근데 사세요. 일단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는 성격이 극과 극이야. 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먹어도 그냥 화끈하게 먹어버리잖아. 네. 화끈하게 먹고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장 목사하고 나하고 뭐 감정이 있었다 그러면 탁탁 야야야 없는 걸 해. 괜찮아.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네, 네. 그런데 한동훈은요 술을 안 먹어요. 본정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옛날에 그 박근혜 잡아놓고 이명박 잡아놓을 때 있죠. 네. 그리고 삼성 수사할 때 있죠. 삼성 수사할 때 정유라고 수사할 때 네. 그때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의 최고의 도우미를 준 사람이 김경률이에요. 맞아요. 김경률이가 자료를 한동훈한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도 만들었고 둘 전직 대통령 깜빵을 집어넣은 1등 공신이 누구냐? 김경률이에요. 김경률이가 모든 자료를 다 줬단 말이야. 삼성 그 이재용을 깜빵 보내는 것도. 그러니까 둘이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김경률이가 입을 까버리면요 한동훈이가 죽어버려. 근데 어떻게 저걸 헤어지겠어? 이래서 결국은 내가 볼 때에 오너십이 김경률한테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나는 의심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천하는 걸 보면은 용산을 포위하는 공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한 생각이 그 목사님 말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이제 한동훈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이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분명히 자유통일당을 찍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한동훈을 공격하니까 이 비례대표를 자유통일당을 찍으려고 하는 데가 빠져서 이리로 간다는 거야. 아니 가세요. 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 말 필요 들어봐. 없으니까 내 말 들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인간들은 우리도 아니, 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게 얘기를 바로 하는데 국민들이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작전으로 자기들끼리 결집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저러한 그 중도에서 약간 좌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휘어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저희들은 지난번 그 박근혜 탄핵한 것처럼 또 그리로 쏠려갈 확률이 많아요. 저는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늘 제가 공격을 받는데 선거 딱 끝나면요 바로 탄핵 들어갑니다. 일단은 누구하고 절대로 더불어민주당 가지고는 탄핵 못해요. 못하죠. 반드시 한동훈의 협력이 있습니다. 네. 이미 벌써 난 시작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최고의 고리가 누구냐? 거기에 김경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세력이 동조를 해야 탄핵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벌써 그것이 눈에 보여버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5,300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되겠습니까? 뭐 대한민국은 뭐 탄핵되고 전직 대통령 깜빵 집어넣는 게 무슨 헌법입니까? 나라 망해버려. 목사님 그때 되면 말이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 목사님 말에 우리는 저 개인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게 광화문 세력 전 목사님이라고. 네. 그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 죄송하지만 정광호 목사님이 대통령이야. 지금 이 광화문을 이끌고 가니까. 그래서 아마 쉽게 탄핵을 못 시킬 거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 안 돼요.
정치가들이 선동해버리면요. 아니 김무성의 선동에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때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나서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 다음에 또 유승민의 선동에 누가 넘어갑니까? 근데 박근혜 탄핵될 때요 경북 대구가 90% 동의를 했대요. 이렇게 선동이 무서운 거야. 경북 대구가 어딥니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본산지 아닙니까? 네. 본산인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90%를 찬성하는 거야. 이게 선동의 이 보통 무서운 선동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지금은 정광훈 목사 직접 민주주의의 대장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강화군 총사령관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직접 민주주의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 진다고요. 네. 예, 나는 그렇게 나는 생각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 3.1운동 그거 뭐야 저 기념사 네. 그거 들었거든요. 이제 전 300명 남았어. 300명 남으면 2만 명 넘어가. 어제 전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연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낫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어제 그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3.1운동 기념사를 들으니까 정말 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게 이제 전 목사님의 수준이야. 내 수준에서 그래서 3.1운동에 대해서 주장창창 좌파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분은 자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몰고 갔냐면은 앞으로 통일까지 몰고 가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기를 국민의힘의 통일 방안이 뭐냐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까지 내 욕심은 네. 어디까지 수준을 나는 요구했냐면은 네. 이번에 연설에 기간까지도 나올 줄로 알았어요. 기간 내 임기 안에 반드시 저희 통일 여기까지 이래야 이 국민들이 좀 흥분하고 좀 할 텐데 그래서 내 욕심만큼은 이제 안 되는데 연설 비서관한테 내가 책임을 추궁하려고 그래. 도대체 연설 문의가 누가 썼냐 말이야. 어? 우파가 좀 광란하도록 해야지 말이야. 잘했다 정도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우파가 말 박정희처럼 연설을 해서 광란하도록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강원에서 또 황정수 소장님을 붙잡고 토크도 했지만은 이 현재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박정희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경부 고속도로를 놔야 되겠어.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지리에 김대중 아니에요. 김대중하고 김영삼이가 들어 누워서 뭐라고 했냐? 박정희 지 혼자 서울하고 부산하고 저 차 타고 다니려고 자기 혼자 타고 다니려고 그래. 차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타고 다니려고 경부고속도로 놓는다. 이럴 때 뭐라고 말했어요 박정희가? 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 이게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약간 2% 부족해요. 더 박정희와 이승만 수준으로 더 끌고 올라가야 되고 이제 돌아오는 8.15 연설 있죠. 네. 그때 가면 아마 구체화 시킨다고 했어요. 더 될 거고 어제 또 후속 브리핑, 백브리핑에서 뭐라 했냐면 자유통일 네. 이 통일도 그냥 통일이야. 네, 자유통일이란 말을 반드시 넣어라. 왜? 저쪽에는 연방제 통일이 당규에 써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항할 만한 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통일 이렇게 어제 이제 백브리핑 했는데 목사가 어저께 끝나고 가는데 네. 어떤 분이 막 날 쫓아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했잖아요. 그 국가에서 자유통일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남북 통일 기금 그 다음에 기부 적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만 통일하지 말고 정말 1,000원이라도 남북 통일 기금과 그 다음에 적금식으로 들어서 기부 적금으로 해서 근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 비용 빵이에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자꾸 동서독 통일을 머리에 그리니까 통일 비용 자꾸 이런 소리하고 뭐 대지 저금통을 만들자 이 소리 하거든요. 이게 전부요 내 설명을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동독과 서독식으로 통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통일을 할 때 한 가지만 딱 해주면 돼요. 세계 은행, 그 다음에 AID 차관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지급 보증만 해요.
통일된 뒤에 북한이 빚을 못 갚으면 우리 한국이 갚겠다. 이거요 종이 한 장 써주면요 북한이 전부 다 외자를 다 투자해서 그리고 일본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통일되면 북한의 기업을 자기들이 제일 먼저 선수 잡겠다. 2만 명. 2만 넘었어요? 박수! 와 드디어. 자, 맥킹겸에 10만 명 가봅시다. 맥킹겸에 오늘은 맥킹겸에 10만 명을 한번 밀어제껴 봅시다. 야, 점심 내가 한턱 낼게. 이거요. 내가 보니까 이게 혁명의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붙었는데 통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는 전공 과목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서독 통일을 위해서 동서독 통일 연구를 위해서 변호사 4명을 서독에다 보낸 건 모르죠. 가서 연구원에서 오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 수준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뭐냐 뭐 방송을 동독에서 방송을 먼저 듣게 했다. 그 다음에 또 지원을 먼저 많이 했다. 이거는 동서독 통일의 원리고 한국 통일은요 전혀 다릅니다. 형태가. 일단은 한국이 통일되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빚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는 지급 보증서만 우리가 써주면 세계에서 투자 비용 미국, 일본이 경쟁 붙습니다. 바로 북한에 투자하려고. 미국의 대기업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대기업이 왜 인건비 제일 싸고 저 광산 자원이 제일 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세계 대형 회사들이 북한을 놓고 경쟁을 붙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 비용 하나도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기본 시설 또 공항은요 사실 국제공항은 영종도 공항을 써도 왜냐하면 1시간 거리인데 써도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또 공항 또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항만하고 공항하고 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10개만 만들어 줘버리면요 북한의 전 지역별로 통일 비용 빵이고 그 대신에 7가 이 체제를 10년을 바로 섞으면 안 돼. 바로 섞어버리면 부작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권 가지고 한국으로 오면은 북한의 최고의 노동력, 세계에서 최고의 노동력자들이 여권을 가지고 와서 자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한다 하면 인건비가 3분의 1을 한다. 북한의 노동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 민노총 요놈 새끼들 벌장머리 니들 다 나가. 이제 북한에 인력 쓸 거야. 그래서 민노총도 다 교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 북한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기 저 평균연금 1억이 한 달에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만 받아요.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하면 200만 원 받아가지고 북한에 자기 가족한테 붙여.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땅은 다 국가 땅이니까 불화를 받아요. 그러면요 한 내가 볼 때 6, 7년이면 우리나라 경제의 20%를 따라옵니다. 북한이. 맞지. 그때 가서 완전 통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 비용은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 통일기금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남북협력기금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좋은 목적에 써야 되는데 북한에 핵무기 만들어줬잖아. 좌파 집권 딱 하면은 그걸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런 일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부자할 때 아버지가 잘 모아놨는데 마치 자식이 방탕한 데 써먹은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영환 박사처럼 이영환 박사가 북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그 미국 시민권도 있으니까 그 북한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말 의료 사업을 많이 했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병원 차 있죠. 그것도 최초로 사준 게 이영환 박사. 그 북한을 구석구석을 다 가봤단 말이야. 이영환 박사급의 사람이 이영환 박사가 아니고 그 급의 사람이 북한 전문가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절대 북한을 지원하되 현찰 지원하는 것은 이거는 100% 망한다. 그 다음에 뭐냐 쌀도 주면 안 된다. 쌀도 주면 전부 다 간부들한테 다 가는 쌀이 절대로 이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못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옥수수 중국에서 사서 옥수수를 줘도 안 된다. 왜 안 되냐? 옥수수를 주면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를 사서 가루를 만들었어.
물에다 흠뻑 적셔서 북한에 줘야 이것만이 북한 인민들 제일 밑바닥층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 되면 그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북한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전공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그런데 아무 걱정 없어요. 일단 통일만 되면 이건 대박이에요. 이건 바로 지토 국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2만 명이 넘었고 2만 111명까지 오늘 보니까 이거는요 완수가 되겠어. 이 혁명이 불붙었어요. 드디어 혁명이 불붙었는데 문제는 통일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통일당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맞아요.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섬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일 큰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해줄 일은 지급보증서만 써주면 된다. 세계에서 은행 돈 빌려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새마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고 못 갚으면 우리가 갚는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10개를 만들어주되 이것도 우리 돈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기업이 자기들이 이익되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기업하고 미국 기업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30대 재벌이 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들어가서 기업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당장 이제 급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니까 오늘 이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한 아니 또 목사님이 폭탄 발언한다고 해가지고 또 종신연금 또 준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순서별로 주는 거야. 뭐냐? 자유마을 카드. 남바별로 준단 말이야. 남바별로 순서를 먼저. 3년 안부터 우리가 30평 아파트, 25평 아파트를 아니 황경수 소장님이 설명하잖아요. 지금도 거제에서 그렇게 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거제에는 건축비하고 서울의 건축비가 틀려요? 똑같이? 단지 뭐냐 땅값의 문제인데 땅은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공용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교회까지도 아예 1, 2, 3층만 하고 용적률 높여주면 교회 위에도 저 청년 아파트 지어서 공짜로 다 나눠줄 수 있지 사무실 않냐. 만들어서 일자리도 줄 수 있고 이러한 발상을 이제 하는 것이 이승만과 박정희급의 발상인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없어서 우리가 이제 제3당이 되어서 강력하게 끌고 나가면 도전을 받아서 아마 한동훈도 중좌파 정당으로 못 갈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견제를 받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특별히 이 윤석열을 찍은 1600 해야 됩니까? 지역에서는 뭐 우리가 우파 가운데 누가 제일 좋은가? 어떤 사람 실력으로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민의를 책임지고 이만큼 힌트를 줬으니까 비례대표는 그럼 누구지? 비례대표는 무조건 자유통일당을 찍어야죠. 아니 근데 숫자가 2만 명에서 또 떨어졌어. 저기 왜 또 떨어지고 난리야 또.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빨리 더 전화해요. 빨리 올라가서 10만 명으로 실시간 10만 명 올라갈 수 있도록 빨리 좀 전화. 올라가서 다시 2만 명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지금. 어제 내가 꼭 주식 지수 보는 것 같아. 주식 지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 네. 어제 내가 들어가면서 가는데 의정부에서 또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 아까 이 얘기했던 국민의힘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해.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다. 그랬더니 빨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하고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비례대표를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겠다고 그걸 각 지역별로 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제가 그랬는데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에 이 사람들이 많이 조직이 되니까 안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보세요. 요거 여기 지금 드디어 확정이 됐네. 이재명하고 원희룡이 우리 왜 국민의힘은 안 나오는? 저 자유통일당 안 나와? 유동규는 안 나와. 왜? 원래 저 언론이 원래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국제신문에 나왔는데 이제 격돌이 됐네. 저 국제신문이 저 후져가지고 그래. 저기다 유동규를 반드시 넣어야 돼. 그렇죠. 유동규 넣어야지. 자, 후진신문들은 원래 저래요. 예, 이제 드디어 이제 붙었네. 예, 한번 좀 치열하게 붙어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정치의 선을 넘어서 인류사적인 혁명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공동체를 뛰어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우파가 왜 이렇게 하나로 있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좀 한번 잠깐 보죠. 그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 더불어민주당 밑에 뭐 여러 당이 있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보내준 거 여기 진보와 보수 하나 넘겨보세요. 이 진보와 보수가 사실은 2006년도에 저 김정일이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저 전략인데 지금 우리가 자꾸 진보 보수 이걸 따진다. 우리는 우파 좌파로 따져야 되는데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계속 미군 철수하면서 진보 세력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진보는 간첩이고 주사파고 빨갱이야. 넘겨보세요. 그래서 진보 보수 프레임에 이거 걸려가지고 지금 자꾸 국민의힘도 자꾸 우리는 뭐 보수 진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드시 우파 좌파로 가야 돼요.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은 총선의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냐 선전선동 전략으로 사상전 심리전을 피고 있는 게 저 주사파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이걸 쓰면 안 된다고.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보수는 생각하기에 수구꼴통, 진보는 무슨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보수 그러면은 젊은 애들이 저 꼴통들이구나. 이게 아니거든. 사실은 보수는 뿌리를 찾아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건데 뿌리 잘려진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찾아서 이승만을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요거 여기 보면 저 좌파는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있고 정의당 있고 진보당 녹색당 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그 동성애법을요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79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파는 국민의힘이 아니 세상에 난 기가 막힌 게 우파가 왜 이승만이나 박정희 앞에 가서 정신을 받아야 되는데 김대중이 가서 그때 김기현이가 가가지고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 그러니 이게 우파가 무슨 이게 우파냐고. 그래서 잘렸잖아. 아니 잘려도 그 정신을 그냥 갖고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민의힘 소망 없어요. 맞아.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을 땡겨줘야 돼. 땡겨줘야만 같이 붙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우리 자유통일당을 의심하지 말고 이 국민의 힘이 잘못하면 좀 몽둥이도 들고 채찍도 들어서 바로 가라고 우리가 훈계하는 거지. 우리랑 갈라지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전 목사님이 야단칠 때 갈라지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두 개 아니에요. 하나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 두 개인데 사실은 이 우파를 끌어갈 수 있는 당은 자유통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국민의힘은 절대로 끌어갈 수 있는 부인 역할을 못합니다. 절대 안 돼. 그러면 국민의힘이 말이야 위성정당을 만들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인기가 그렇지.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맞아요. 이게 머리에 뭐가 들었느냐면 뭐가 들었어? 황교안 대표님이 지금 와서 후회하거든. 사실 황교안 대표님 할 때 끝장을 낼 수 있었어. 그때 기회 그때에 우리는 비례대표 정당 안 만들고 가문에 위임한다. 그랬으면요 이미 대통령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는데 그 지금 한동훈이가 또 그 황교안하고 비슷한 짓을 또 한다. 그러니까 참 우파 지도자들은요 이게 앞뒤가 꼭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전 이거 목사님이 한동훈 막 그럴 때 왜 한동훈을 저렇게 까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짧았죠. 그렇지.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지금 공천을 치는 것 보면 김정일이 그들이 또 이제 사임했지만 김정일도 있었잖아요. 보면은 절대로 이분이 우리 우파로에서 리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서 난 깨달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 특검할 때에 그 중간 리더가 윤석열 대통령, 실무자가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총책임자가 박영수예요. 박영수인데 이래서 이제 집행이 이루어져서 두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이명박과 박근혜를 감방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넣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만에 알은 거야. 아, 내가 역사에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래서 박근혜하고 화해를 했어요. 문제는 한동훈은 그때의 그 자기 정의감 있잖아요.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서 아니 어제 김경률하고 둘이 대화하는 거 안 봤어요? 못 봤어. 아니 김경률과 자기가 형인데 형이 아우한테 너무 욕을 먹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둘이요 뭐 절친한 그 대화가 나왔어. 지금도 그래서 그 한동훈의 변화가 없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제도 또 민주당이 삼선의원인가 사선의원을 밥 먹으면서 데려오려고 했죠. 김명주. 오늘 보러 가면 데려올 거예요. 그 김명주가 그 완전히 좌적 아닙니까? 좌쪽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왜 저렇게 한동훈이가 저렇게 하냐면은 결국은요 용산을 포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을 포위해서 숨도 못 쉬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동훈을 짝사랑한 것 같아. 아니 내 눈에 넣어도 알아프더라. 네. 참 그게 짝사랑. 근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한번 당하고 나서 그 사실을 보세요. 그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냥 비서실에서 한동훈이 자기 부인을 김건희 여사를 단두대에다 모가지를 자르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지지하는 걸 처리하겠다. 이걸 비서실에다 얘기했다. 그럼 비서실은 비밀로 한동훈한테 전달하게 돼 있었는데 비밀로 전달했더니 한동훈이가 까발린 거야. 한동훈이가 몰라요 그런 거. 그건 전 목사님이라 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이가요 윤석열이가 나한테 그만두라 그랬다고. 한동훈이가 까발렸다고. 그 말을 했지. 자기들끼리 비밀로 한 얘기를 까발리면 안 되지. 그렇지. 어? 이렇게 생각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한동훈 뭐 쫄쫄 빠는 사람들은 나가세요. 나가. 당신들하고 난 대화할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걸 빨리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처럼 또 이명박이가 또 탄핵되는 걸 보실래요? 그래서 한동훈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되고 지지는 하되 맹목적으로 하면요 또 국가적인 비극이 또 오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고 판단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그러는데 많이 몰리는 걸로 보면 정광훈 목사만큼 많이 몰릴까? 아니 내가 이런 말 했잖아. 부산역 광장을 잡아가지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하고 정광훈 지지하는 사람은 부산역 광장에서 동시에 절반씩 나눠서 한번 해보자.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이나. 그래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동훈에 대해서 와와 했던 것도요 뒤에 윤석열을 보고 하는 것이지. 맞아요. 누가 한동훈을 보고 와와 합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절대 한동훈은 그 대통령하고 강을 세우면 안 되고 대통령하고 그렇게 서로 절대로 이렇게 하면 국가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공천요 절대로 그렇게 야가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용산을 포위하는 공천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지향을 내가 선거를 5번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어떻게 정당이 공천권을 한 사람이 이재명, 한동훈 그 두 사람한테 국가 운명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세상에 공천권을
각 당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런 세상이 이거는 미개하고 이건 아프리카만도 못한 거지. 이건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 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2년 전부터 조중동에다가 말 광고 올려줘 봐요. 조중동에다가 내가 이 광고를요 한 번 냈는데 돈 1억이 이거는 하단 광고가 아니라 전면 광고. 이런 재앙이 올 줄 알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게 뭐냐? 지역에서 누구든지 나 국회의원 하고 싶다는 사람 다 등록해서 어느 당이든지 우파는 우파, 좌파는 좌파 해서 경선을 하란 말이야. 공천권을 당에서 주관하지 말고 뭐 지역 공천 뭐 꽂아 넣기 꽂아 넣어요? 당신들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났으면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해서 뭐 3표를 얻든지 아니면 뭐 10만 표를 얻든지 제일 많이 표 얻는 사람은 우파 후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얻는 사람이 좌파 후보 해서 본선에서는 좌파 대표 우파 대표가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거요. 저 공천권을 반드시 빨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이번에 뭐 이재명 당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 국회의원들이 밑에서 이제 경선을 해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몇 군데 경선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 다 됐어요. 근데 시민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지. 뭐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한 4년 전부터라도 자기가 국회의원 나올 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면서 나 그렇지. 찍어주세요. 그렇지. 미국이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식으로 해야 돼요. 네. 미국식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 빨리 안 하면은 미국도요. 네. 주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떻게 웃기냐. 팻말 한 개 들고 나 국회의원 나겠다 하면 아침에 쓰면 뒤에 사람들이 줄을 따서 그래서 사람 숫자를 세워. 그렇게 하는 주도 있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주도 있고 전 목사님이 저거 띄웠다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 선지자는 항상 영문 밖에서 죽게 돼 있어. 그랬어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위로 띄워봐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거 보세요. 내가 선지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나는 2년 전부터 벌써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어떻게 한 정당과 국가의 운명이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냐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거. 이거는 한동훈과 이재명은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거는요 김대중, 김영삼보다 더 해야 돼요. 김영삼, 김대중은 그래도 돈 많이 가져온 사람한테 나도 공천을 했지. 이거는 완전히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념으로. 간첩 수준을 말이야 공천하고 말이야. 그 지금 어디야 더불어민주당에 보면 완전히 그 동부연합의 이석기 하수인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언한 대로 다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그 파우치도 우리가 미리 선제했잖아요. 그렇지. 그거 맞아요. 그 이번에 국회에서 딱 부결돼 버렸잖아요. 그거 그리고 또 누구야 김철웅 교수가 저 정부 이석기 드러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대로 지금 이 그대로.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루 종일 해봤자 이게 실현을 못하면 다 헛방인데 문제는 뭐냐? 천만조직입니다. 천만조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죠. 소원. 그 다음에 또 가정적으로 원하는 게 있죠.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죠. 또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십니까? 천만조직에 가입하세요. 자유마을 카드로 지금 다 분배 내려갔어요. 이것을 어디서 이 자유마을 카드를 얻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다시 띄워주세요. 2개. 자 02에 전화번호 띄워주세요. 전화번호 띄워. 우리 교회 전화번호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02에 912에 0191 일로 전화하면 다
다 안내해 줍니다. 912의 영원구원이구나. 영원구원. 영원구원, 네. 영원구원 아니 또 위로 올려달라니까 왜 그래 자꾸 얘들아. 오래 띄워놔. 내 얼굴 안 비춰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전국 번호가 있어요. 전국 번호는 이거 02 돌릴 필요 없어요. 1544 0191입니다. 1544 네. 영원구원. 네, 일로 하면 전화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3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내해 드립니다. 어떻게 자유마을 가입을 하느냐, 자유마을 카드를 어떻게 지급받느냐 그러면 어느 동에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동 책임자한테로 가세요. 그러면 자유마을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유일보를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거 다 하고, 오늘도 조금 전에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저 시골에서 오신 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 달 안에 6개 사항 가입한 사람을 300명을 가입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내가 방송을 하겠어요. 예. 할머니인데 6개 사항을 가입한 걸, 이런 분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청하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자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찍은 1640만 표 뭐합니까 당신들이? 뭐 좀 개인적으로 뭐 저 전화 한 통 안 왔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지금 35% 지지율 이제 40% 가까이 올라갔죠. 지금. 아직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40% 넘었어. 넘어서 네. 그러면 48% 당선됐는데 그게 왜 삐져가지고 왜 지지율이 35% 내려가느냐? 자기한테 전화 한 통 안 했다 이거지. 그것도 그냥 국민들은요, 전화가 오든 안 오든 한결같이 민들레야. 근데 조금 중간에 이 머리가 좀 큰 놈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정치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한테 말이 알아주지도 않고 전화 한 통. 나한테도 안 와요 전화 한 통. 정말 참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러지 말고 최후의 결론을 얻고 한꺼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최후의 결론이 이 통일이란 말이에요. 통일, 자유통일.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조직이 완성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물어보면 교회 전화번호 다시 올려. 위로. 왜 자꾸 내리고 난리야. 위로 올려. 위로. 얘들아 그렇지. 내 얼굴 안 비춰도 괜찮아. 자, 전화번호 보셨죠?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또 모르시는 분들은 02912에 영원구원 해놓고 또 1544 019 또 눌려. 그러면 아니고 두 개. 전국 번호는 1544 영원구원이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해줘요.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제일 가까운 동 대표한테 이렇게 연락하시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어제 우리가 가문광장에 나왔을 때에 10명씩 되는 우리 그 서명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100만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100만 장. 자, 서명용지 한번 비춰주시고, 어제 그 서명용지를 100만 장을 나눠드렸는데 어제 오신 분들이 10명씩만 채우면 한 주일 안에 우리가 1000만 명 할 수 있어요. 한 주일 안에. 근데 어저께요. 우리가 그 주택 문제하고 연금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줄 서서 가입했대. 엄청나. 우리 교인들하고 쫙 있었는데 엄청나게 줄 서 있었대요. 그렇다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서명용지 빨리 띄워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강은신 목사님부터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 우리가 평생연금에 대해서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다단계 아니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000만 명이 이게 다 가입이 되면은 누구 돈 하나 받는 거 없습니다. 사기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1000만 명, 우리가 국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1000만 명으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다음 이제 3월 31일 부활절 우리 다시 한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집회가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우리 함께 있읍시다. 자, 그리고
그 지금 다단계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다단계는요 일단은 물건을 사라 그래요. 500만 원짜리 산다 한 100만 원짜리 사라 그래요. 아니면 대비를 해라. 그렇죠. 이거는 위법이에요. 우리는 대비 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면 나는 이미 검찰에 들려놨어요. 우리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 그런 이거는요 국가도 간섭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아셨죠? 다단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단계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 둘, 세 번까지 내려가면 위법이요.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위법이 아니고 그것도 괜찮아. 근데 뭐냐면 미리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면 그런 위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고요. 그냥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그 쿠팡 같이 우리가 물건 사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런 거예요. 여기 시장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연금으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여기 그런 질문을 했어. 네. 나이가 젊어도 주나요? 그럼요. 20대 이상. 예?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네. 예. 자, 자일 목사님 네. 말씀. 우리는 지금 나라를 바로 가자고 하는 의도에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다 우리가 밀어주고 협조하고 해서 우리 우파 정당을 많이 도와줬지만 저들이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는데도 맞짱을 떠서 싸워주질 못하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나서서 나라를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데 시장경제의 단점까지 보완하는 그런 그 연금제도까지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그리고 자유통일까지 이루자 하는 데까지 가는 이런 정당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이고 자유마을입니다. 자,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천만 조직 서명 계획서 위로 띄워주시고 어제 우리 10장씩 다 받아갔죠. 이걸 한 주일 안에 완성을 하면 1000만 명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는 건 막 근데 여기 6번밖에 없어. 10번까지 있는데. 방금씨. 저거는 1, 2, 3, 4, 5, 6은 가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 가입. 아니 10칸으로 돼 있는데 10칸으로 이거 잘못 찾았어. 하여튼 간에 어제 하여튼 여러분 받아가셨으니까 그 받아가셨던 것을 그 10명씩을 빨리 채워서 한 주일 안에 완성을 하자고요. 형님. 여기 있네. 여기 나왔어. 이거 올려봐요. 올려. 그렇지. 이것을 어제 여러분이 다 10장씩 받아갔으니까 이것을 한 주일 안에 다 채워서 자유마들 카드 번호, 이름, 그 다음에 또 핸드폰 번호, 그 다음 자유일보, 선교카드, 통신사이동 이걸 다 체크를 해서 한 주일 안에 혁명을 끝내자고요. 이게 여러분이 어제 받아가신 것을 다 서명 한 주일 안에 하면 바로 1000만 명이 끝나요.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은 실시간 1000만 방송 한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혁명 어차피 나선 거 혁명으로 돌진 한번 해주시고 또 전현원 목사님 말씀. 한 가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또 네. 불교인도 되냐고 나왔어요. 당연히 다 돼요. 돼. 당연히 돼요. 대한민국 국민 다 됩니다. 다 돼요.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지현하고 자교총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가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지역구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분들. 그래서 어제 다 광고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간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류가 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유통일당 후보들을 자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 명 당원들에게 위촉장을 여기에서 지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각 그 지역에서는 선정을 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보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천안함 사건에서 돌아가셨던 민평기 상사님 그분 누나에게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황장군님. 어제 3.1절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열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분들을 계속해서 남은 40일 동안에 확보하고 이분들과 함께 표를 확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절대 우리 자유통일당이 원내로 진입해서 국회를 개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야를 넓히시고 우울한 개구리처럼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시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좀 결실을 맺는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김문수를 당대표로 세우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김문수는요 현재 장관급 노동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현재 지금 공무원은 묶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 될 사람을 계속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답은 야 또 왜 띄우고 나냐 올려봐. 저기 서명용지다 올려봐. 서명용지 다시 띄워봐. 모든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간결해 주세요. 이 서명지를 받아가신 분들이 이걸 10칸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여기에 전체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주일 안에 이 10칸을 다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요거 10장만 딱 채우면 자유통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 이기는 거 일생 동안 종신연금 주는 거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10강부터 채워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 행사는 우리가 비발디 파크에서 하는데 홍천뷰 거기가 최고의 시설이죠. 이거는 뭐 순복음 금식기도와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시설인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하는데 여기는 참석 자격이 뭐냐 동대표입니다. 동대표 7,030명 동대표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주시고 여기는 내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앞으로도 쓸 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서는 좀 그 자기의 숙박비를 내는 돈 10만 원씩을 각자가 다 회비를 내는 그 회비를 내어서 지역별로는 버스로 대전에서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지금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에서 하는 주일날 우리 강화문 주일날 연합 예배를 이번 주일부터 강화문에서 하려고 합니다. 강화문에서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가 한번 한 행사를 통해서도 크게 우리가 이 사인을 줬지만은 이 사실 내가 그때에 실제 깜빵을 간 이유는요 강화문 주일날 연합 예배를 했는데 그때에 선거 때까지 정강훈을 안 잡았고 놔두면 서울역까지 뽑게 생겼거든요. 서울역까지. 그래서 실제로 나를 감옥에 가던 이유는 이 자기들이 선거 이기려고 강화문 주일 예배 이거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문재인 쪽에서는 성공했죠. 그러나 나는 이제는 저 선거 전에는 절대로 깜빵 갈 일 없습니다. 없으니까 주일날 강화문 주일 연합 예배를 오전 11시에 강화문에서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하는데 저 수도권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찍이 9시 예배는 본교회 가시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에 여기 집중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양 당이 긴장을 할 겁니다. 이제 뭐 한동훈 당이고 양쪽 당이고 저 기독교인들 저 개자식들 저것들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무섭게 이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긴급으로 또 무슨 방문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누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구하시죠. 내가 할까? 자,
자, 우리 이 순간 고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청취자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조직을 완성하였고 시민단체, 해병대 등 일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넷째, 건국 후 처음으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고심,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침례교, 개혁칠, 한기총, 한교연, 여성 목회교단 등 자교총 설립을 통한 조직 운동을 진행하여 1,700만 세례교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1천만 조직을 위한 자유마을 전국 순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번에만큼은 선제적으로 대결해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기자는 것이야, 이기자는 것이야. 경주야 일어나라! 울산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밖에. 포항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근데 넘어갔다고. 누구에게? 문재인, 이재명. 아직도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남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구미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려면 바치는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통일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천만 조직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동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이재명이가 조합력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인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전 목사님하고 꼭 손을 잡고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신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을 이승만은 직접 만났어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원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지금 바뀐 것은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누가?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어요. 미치려고 해, 대통령. 그때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안 했으면 아찔할 뻔했다. 사실은 힘을 합쳐서가 아니라 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끝날 뻔했다는 거예요. 광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내가 세번 깜빡 안 갔다 왔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세상에 살까? 이미 북한의 연방제 속에 살아 있는 전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1,000만 명이 조직돼서 한 자리 모이면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춘천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지금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지만 진짜 본격인 전쟁은 한국에서 다음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드디어 알아차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원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이 사람을 돌려서 주력부대를 쳐서 역사를 세워나간다. 윤석열만이 문재인 저놈을 죽일 수가 있고 윤석열만이 박근혜를 살려낼 수 있다. 내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청주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헌법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으로 받습니다. 천안 지역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하면 그날이 바로 자유통일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는 날입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 성령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보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야. 그런데 지금요 이재명하고요 문재인이가 합해서 다시 지금 탄핵시키려고 윤석열을, 이것을 지켜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장충체육관 자유마을 대회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으로 나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하여 세계 G2국가로 갈 것인가. 반드시 3년 안에 통일 한번 해봅시다. 빨갱이들 다 청결해버리고. Wipe out all the communists.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That we must eliminate the North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유통일. reunification.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If God is on my side,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us.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his possible as well? 여섯째, 천만 조직 완성을 위한 전국 지역 교회 연합이 전지연 대회를 계속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3개 지역별 조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세계 교민청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50개 주 교민청 대사를 세웠으며 세계 230개 나라와 도시별로 교민청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회를 통하여 정권 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지난 7월 27일 개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최후 마지막 결정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